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추억 속 학교 앞에는 여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있죠. 바로 노출증 환자인 일명 버버리맨이었는데요. 뉴스일은 지난 22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화상회의 솔루션 줌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불쑥 수업방에 들어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성이 질문이 있다며 발언권을 신청했고 자신이 클로즈업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수업에 참가한 학생 전체에게 해당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화들짝 놀란 교사 A씨는 곧바로 앱 화면을 끄고 수업을 중지했지만 돌발 상황에 학생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과 시교육청의 확인 결과 이 학교의 학생 중 한 명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단톡방에서 불특정 다수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추적해 온라인 노출을 저지른 음란 행위자를 추적 중인데요. 앞서 온라인 계약으로 교사와 학생 간 원격 수업에 줌을 비롯한 화상회의 솔루션이 널리 사용되는 가운데 보안 취약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영상회의 솔루션에 외부인이 침입해 포르노물 등을 노출하거나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줌바밍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줌의 경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보다 보안성이 취약해서 미국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줌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줌을 비롯한 화상회의 솔루션은 보안 위협성이 있는 만큼 접속 주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 쇼핑몰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쇼핑몰을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을 선보이는 추세인데요. 대기업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습입니다. 디지털투데이는 롯데쇼핑이 롯데 유통계열사 7개 쇼핑몰에 온 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을 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온은 고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쇼핑 플랫폼입니다. 고객의 행동과 상품 속성을 400여 가지로 세분화하고 롯데 멤버스와 협업해 3,900만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개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 추천이 가능하고 구매 패턴이 비슷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을 예측해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롯데온은 롯데가 보유한 전국 15,000여 개 오프라인 매장과 연동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 없는 쇼핑 환경을 구현합니다. 특히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점포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자주 방문하는 오프라인 점포의 이벤트 정보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와의 실시간 소통 채널 등 온오프 간의 경계 없는 쇼핑이 가능합니다. 롯데온은 고객이 단순히 빠른 배송보다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품을 받기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프라인 매장을 거점으로 활용한 적시 배송을 적극 도입한다고 합니다. 고객은 롯데마트 풀필먼트 스토어와 롯데백화점의 바로 배송 서비스, 슈퍼의 새벽 배송 등 롯데그룹 내 7,000여 매장의 스마트 픽 서비스 중 원하는 배송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온에는 다양한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입점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롯데온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판매자와 상품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인 온픽 지수를 활용해서 우수 판매자의 좋은 상품을 최상단에 노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온은 판매자와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도입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분석한 온오프라인 구매 트렌드 데이터도 판매자들과 공유하고 롯데그룹의 창업 전문 투자 회사인 롯데 엑셀러레이터와 협업해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당근하니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심지어 본인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중독됐다는 사람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원은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이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11번가 위메프, G마켓 등 커머스 공룡들을 제치고 전체 쇼핑업 카테고리 2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의 중고거래 앱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당근마켓의 활성 사용자 수가 156만 명을 기록해 전체 쇼핑앱 1위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당근마켓의 돌풍은 중고거래 부문에서는 더욱 압도적인데요. 지난 3월 기준 당근마켓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44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61만 명에서 2.76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2위인 번개장터와의 격차는 1년 새 3배 이상 벌어졌네요. 또 중고거래 앱 설치 기기 수, 중고거래 앱 사용률, 중고거래 앱 단독 사용률 등의 지표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중고거래 앱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체 중고거래 앱 사용자는 지난해 1월 대비 76% 증가한 492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의 주요 사용자층은 30대에서 40대였고 전 세대에서 여성 사용자 비율이 남성 사용자보다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총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며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죠. MBC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제공한다면 우선 성능 검사부터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본 언론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늘도 일본의 검사 키트 제공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후생 노동성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일본 진단검사만큼 정밀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은 지원 대상국조차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국산 키트의 정확성에 문제가 없다며 추가 검증은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단키트에 앞서 마스크 지원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마스크를 주고 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일본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는 이건 역시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건 그만큼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겠죠. 일본은 지난 21일 타이완에서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지원을 요청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기엔 이미 염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선 조선학교에만 마스크 지원을 안 했던 것도 그렇고 지난해 느닷없는 경제보복 역시 원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스크 지원에 대한 여론도 양쪽 모두 매우 부정적입니다. 한국에선 일본 지원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일본 네티즌들은 마스크 받으면 독도나 위안부 강제징용 등 전부 양보하라고 할 거라며 반발합니다. 줄래야 줄 수도 없고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일본이 지레 내비친 부정적 반응에 논란만 키운 셈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식량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연합뉴스TV는 전 세계적으로 조만간 고기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최대 감염국 미국에서 몇 주 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외국산 고기 수입이 많은 한국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미국, 브라질, 캐나다 3국은 전 세계 고기 유통에서 약 6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의 대형 육가공 업체들이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육류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육류 생산업체인 JBS-SA의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도 같은 여건 속에 작업을 계속했고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직원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겨우 제공받은 것은 손 세정제뿐이었고 사람들이 감염되고 나서야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미국 육류 가공 공장 13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이로 인해 돼지고기의 경우 벌써 미국 내 생산량이 평소 대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공급 감소에 미국 돼지고기 가격은 일주새 29%나 올라 2012년 이후 주간 단위로는 최고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마케팅 회사 관계자는 전례 없는 일로 생산자와 소비자, 식당 주인 모두 패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톰 피터슨 미네소타주 농업부 장관은 많은 농장주들에게 큰 타격이다. 그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지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